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지난 22일에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였죠. 25일에도 이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준비가 됐다, 이걸 시사하면서 연일 북한의 대화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 장관은 이어서 미국에서 성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23일 현지 시간인데요, ABC This Wee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공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에게 넘어갔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외교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일괄 타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대신 명확하게 세심하게 조율된 외교와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조치,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만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만 된다, 이걸 강조한 거죠. 블링컨 장관은 이 핵 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돌연 미국을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죠.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국 방문인데다가 그것도 워싱턴이 아니라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먼저 들른 후에 워싱턴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박지원 원장의 뉴욕행에 대해서 북한 측과의 접촉설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말고는 뉴욕을 먼저 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긍정적인 대화 기류가 조성되었고, 또 우리 정부가 이를 통해서 이 미북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과 대북 접촉은 무관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이 한미 정상회담 뒤에 북한의 그런 결과를 설명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별도 채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언론 등을 통해서 대외적 메시지 발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 친화적인 이인영 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 그러면 박지원 원장의 뉴욕행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원장이 굳이 뉴욕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외교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뉴욕 채널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가 볼 때도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박지원 원장이 뉴욕 채널하고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강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신감까지 엿보입니다. 우선 통일부는 28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 간의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앞으로 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언제든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당국 간 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서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들었던 5당 대표들 역시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하고는 달리 미국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런 미국 헤리티지 대단 선임 연구원은 24일 미국 시간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하고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라든지 양국 대통령의 발언 중에 대화 시작 전 먼저 혜택을 준다든가 베니핏을 준다든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어떤 양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링런 연구원은 오히려 북한이 조만간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미 양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 바이든 정부가 비공식 소통 창구인 일명 뉴욕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측에 대해 대화 제의를 할 것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 완화 같은 솔깃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 역시 24일 RFA에 대화하길 원한다는 한미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지가 강할 때 행동에 나서길 원한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침묵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한국의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 모색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것 등을 큰 성과로 간주하고 있겠지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 한국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그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북한이 우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북한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협상에 과감히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쪽을 선택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같은 토론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8차 당대에서 선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 같은 이런 군사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이 북한이 버티기, 정면 돌파전 같은 구호를 꾸준히 내세워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미국 같은 이런 국제사회의 양보를 받아온 경험을 재현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성킴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문 대통령은 성킴 대사의 대북 정책 특별대표 임명에 대해서 한국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김성한 교수는 오히려 성김 대사의 임명 자체가 오히려 먼저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제를 조율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을 더 주저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 성킴 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만 맡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어서 이 북한 문제가 그렇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대화회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역임했던 수킴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5일 RF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미묘함과 의도를 심각하게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리 세일머워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2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공동성명에 삽입된 이 판문점 선언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들어있긴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측의 강렬한 희망과는 달리 북한 김정은이 대화회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회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또다시 미국과 한국을 속이면서 일단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위기를 넘겨보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김정은의 농간에 미국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주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먼저 실무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한 다음에 정상 간 만남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왔는데요. 진짜로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군의 정찰기가 연속해서 북한 상공을 정찰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에는 미 공군이 운용하는 각기 다른 E-3B 조기 경보 통제기가 식별됐고요. 27일에는 미 공군의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정찰했습니다. 이런 정찰이 주목되는 게 왜냐하면 지난 9일과 10일 원산 소재 김정은 특각 별장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인근 해안에서 김정은의 호화요트가 포착된 겁니다. 이건 김정은이 원산으로 갔거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 그러니까 ODNI 산하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지난 21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서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파전 개념은 앞으로 수주 또는 몇 달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과거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도발 때 같이 언제든지 남쪽에 대한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도 제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역시 대화회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역시 희박해 보입니다. 착정하고 속이려고 이제 들지 않는 한 대화회장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국제 컨설팅 업체인 PG솔루션스의 국가위험 및 산업연구소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김정은이 대화회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될 거고요. 되지도 않을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